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건. 8살 어린이가 계모에게 맞아서 숨진 칠곡 계모 사건. 어제 저희가 허성준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리포트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허성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어제 구형 20년을 검찰이 했는데요. 그리고 금요일에 선고 공판이고요.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20년 구형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모 임모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는 사형이 구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한 경우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 사건은 계모 41살 박모 씨가 의붓딸이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고 아이는 폭행 당일 숨졌습니다. 하지만 칠곡의 경우는 계모에게 폭행당한 김양이 이틀 뒤 병원 후송 과정에서 사망했는데요. 폭행에서 사망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계모 임 씨가 김양을 때렸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상해치사와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검토를 거쳤지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공소장은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칠곡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공소장 변경은 시기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계모 임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공소장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만 살인 의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계모 임 씨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폭행한 데다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요. 미리 징후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피해 언니가 지구대에도 경찰에도 신고를 했었다고 하고 또 아동보호센터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를 했었다고 하는데 왜 미리 좀 막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요즘 현장에서 취재해 보니까 상황이 정황이 어떻던가요? 네, 이 비극은 지난 2012년 두 자매가 계모와 함께 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9월 담임 교사가 자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2월 담임 교사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했고 아동 학대 의심 소견이 나왔지만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계모의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해 4월엔 언니가 계모에게 맞았다며 지구대에 직접 신고했지만 부모의 협박에 못 이긴 아이가 말을 바꾸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해 7월에는 아동 3당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8살 된 의붓딸은 장파열로 숨졌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 측이 보호기관에 신고해 법적 의무는 다했지만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은 대목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생부 38살 김모 씨 그리고 계모 36살인가요? 임모 씨.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체 왜 그런 일을 했다고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네, 계모 임 씨는 현재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훈육 차원에서 때린 적은 있지만 학대하거나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임 씨의 범행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친아버지가 아이들의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언니 김양이 변호인단과 가진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것인데요. 김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이 아직 초등학생인데다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진술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친아버지가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계모 임 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친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의 동영상 촬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범행에 가당한 공범으로 인정돼 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 피해 어린이입니다. 언니죠. 지금 이 어린이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김양은 친아버지와 분리돼서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계모와 친아버지와 떨어져 살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 친어머니와 고모의 역할이 컸습니다. 처음부터 친어머니와 함께 살면 상황은 더 좋아졌겠지만 당시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양의 친어머니는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장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씨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장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큰딸에 대한 친권자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친권자 변경 조정이 성립됐지만 아버지의 친권이 박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친권 상실 선고 청구를 법원이 수용해야 비로소 아버지가 친권을 잃게 됩니다. 네. 자, 허 기자, 이번 사건 취재하면서 좀 느낀 점 하고요. 좀 이런 점은 빨리 우리 사회가 보완하고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계모가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도 초등학생 언니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는 장면을 본 어린이는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친아버지는 계모의 학대를 방치한 것은 물론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과 검찰, 아동보호기관, 학교 등 사회기관들이 모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담임교사가 아동보호기관의 학대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를 제지하지 못했고 아동보호기관이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도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검경의 조사 과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여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이를 주범으로 단정하고 사건을 수사했고 심지어 아이를 학대했던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아동학대는 일단 학대의 주체와 격리해야 한다는 기본이 무시된 처사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이해 부족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어린이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이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YTN 허성준입니다.